여자는 요새 치과에 다닌다. 검진차 갔던 치과에서 다량의 충치가 발견됐고 신경치료를 몇 차례 해야 한다고 했다. 무서웠지만 더 늦으면 고생할 거란 말에 여자는 부지런히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늘 마취를 하고 치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술과 볼이 얼얼한 채로 치과를 나오는 것이 여자의 작은 일상이 되었다. 불편했지만 다행히 아프지는 않았다. 그러다 신경을 본격적으로 건드리는 오늘 같은 날은 마취제를 뚫고서 아픔이 전해졌다. 가끔 진통제가 필요한 날이기도 했다. 유난히 아팠던 치료를 마치고 여자는 볼을 싸잡고 나왔다. 속을 많이 긁어놨으니 조금 욱신할 거라는 선생님의 말을 마취가 채 다 풀리기도 전에 깨닫고 있었다. 또다시 눈물이 나왔다. 처음으로 여자가 진통제를 찾았던 날, 여자는 이별을 했다. 이 사람이면 기대도 되겠구나 싶었던 남자였다. 의지하는 것에 인색하던 여자였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순간 전해질 부담감에 걱정이 앞섰고 웬만한 일은 혼자 해결하는 것이 편했다. 그래서 가끔 외로웠고 위태로웠다. 그랬을 때 남자가 다가왔다.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도 속에서 위태로이 흔들리는 여자의 마음을 알아챘고 조용한 곳에서 조심스레 다독여 주었다. 어른이 된 이래로 여자가 친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눈물을 쏟은 일은 처음이었다. 부끄러웠지만 고마웠고 마음이 갔다. 그렇게 싹이 트듯 둘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남자의 넓은 어깨에 기대 그의 목소리가 등 전체에 울리는 걸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여자의 하루 중 가장 큰 낙이 되었다. 남자를 만나면서 새로 알게 된 것들이 많았다. 누군가의 품 안에 안기는 일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도 있구나 싶었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밤을 채우는 일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구나 느꼈다. 가끔은 여자 스스로 어리광을 부리고서 흠칫 놀라기도 했다. 그러다 남자의 일이 부쩍 바빠졌고 반대로 여자는 바쁜 일이 끝나 쉬는 날이 늘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면서 여자는 남자를 기다리는 일이 늘었다. 내내 기다리다 남자를 만나면 작은 투정을 부리며 품 안에 안기는 일이 좋았다. 가끔 외로웠지만 바쁜 와중에 신경 써주는 마음이 고마웠다. 쌓여가는 일에 남자가 점점 치이기 시작하자 여자는 자신의 자리가 줄고 있음을 느꼈다. 외롭고 위태로운 기분이 다시 여자를 자주 뒤덮었다. 여자는 우는 일이 잦아졌고 남자는 말없이 여자를 바라보다 안아주는 일이 늘었다. 여자가 진통제를 처음 찾았던 날 남자는 진통제를 사들고 왔고 이별을 전했다. 더 이상 관계를 끌고 나갈 자신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가 아파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여자였는데 순간 아무런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여자에게 기대는 방법을 알려준 장본인이면서 이제와 왜 혼자 남겨두고 가버리는 건지 여자는 약간 억울한 기분이 들었다. 이별은 늘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여자는 다시 혼자가 익숙해지는 중이었다. 종종 자신이 위태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또다시 바빠진 일들에 저 멀리 미뤄둘 수 있었다. 그런데 다시 그날처럼 이가 아프자 속수무책이었다. 진통제를 먹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자꾸 그날 밤이 생각나 여자는 눈물이 났다. 이가 아파서인지 마음이 아파서인지 알 수 없었다. 사실 알 것 같았지만 답을 내리고 싶지도 않았다. 어쩌면 둘은 서로에게 불량식품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르겠다. 함께 있는 순간이 달콤했지만 자신의 일에 채 다 해나가려면 언젠가는 끊어내야 했던 것일 수도 있다. 아직 남자가 많이 그리웠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언젠간이라는 식의 마음가짐을 갖는 일 뿐이었다. 이 괴로운 치료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치료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치과문을 나서는 날 달콤한 관계의 끝이 남긴 아픔도 같이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여자는 겨우 진통제를 삼켰다. 15분 라디오 그 8번째 이야기. 저는 DJ 수정입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진통제가 필요한 날이라는 글을 함께 읽고 왔어요. 정현주 씨의 그래도 사랑이라는 책의 글들을 오프닝으로 읽으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 써본 제 첫 오프닝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월요일날 방송을 해서 수요일까지 방송을 기다리는 거는 되게 짧고 어쩌면 급하기도 한데, 어쨌든 월요일 수요일만 저는 방송을 하니까 그 수요일날 방송이 끝나고 다음 주가 찾아오는 걸 기다리는 때까지 되게 정말 푹 쉬는 느낌이 든달까요? 그래서 계속 방송을 이 상태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복학을 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는 이 정도 패턴이 딱 잘 맞는 것 같아서 만족 중입니다. 그래요. 오늘의 저스트 10미닛은 내가 좋아하는 술이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맥주를 직접 써주신 분들도 계셔서 반가운 기분도 들었네요. 하나하나 볼까요? 저는 향이 좋은 술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 달콤한 배향이 나는 이과두주, 고량주 종류라고 하네요. 맥주는 기본적인 호가든도 좋지만 주로 에일 종류가 향이 있고 좋더라고요. 맥주 인디카, 블랑 1864. 블랑 1664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맥주거든요. 블랑 1664. 코론버그라고 프랑스 맥주인데 블랑 1664라고 먹으면은 되게 우리가 무슨 비어 이런 거에서 먹는 자몽 맥주 이런 거 먹어보면 처음부터 자몽 이러잖아요. 근데 요거는 먹다가 보면은 그냥 처음 맥주인다 싶다가 과일 이런 느낌. 끝에서 살짝 이런 느낌. 그래서 블랑 1664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인데 써주셔서 반가웠네요. 맥주 인디카 꽃향기가 난다니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 숙취도 없고 고풍스러운 조합으로는 안동 소주 송이버섯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는 지방마다 소주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저는 소주를 막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못 마시진 않는데, 약간 지방별로 소주의 느낌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까지 파악할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안동 소주라는 말이 참 예쁘네요. 뭔가 되게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무조건 음료수 같이 단 거예요. 예를 들어 KGB나 크루저. 저 누구신지 아시죠? 알죠? 술 잘 못 마시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데 KGB하고 크루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탄산음료를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약간 과일 향이 나는 건 좋은데 진짜 음료수 같이 단 거는 잘 못 먹어요. 왜냐면 이거 먹느니 탄산음료를 먹는 게 나은 것 같은데 탄산음료는 또 제가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못 먹으면 심어 단계 같은 느낌이라서 별로 안 좋아해요. 맛있게 드시고요. 기네스 흑맥주요. 꼬치구이의 기네스 흑맥주 마시니까 쌉쌀한 맛과 기네스 흑맥주의 부드러운 거품이 정말 맛깔나더라고요. 그리고 하우스 맥주 가게에서 먹은 하우스 맥주가 맛있었어요. 시중에 파는 거랑 다른 맛과 향이 있고 무엇보다도 피자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하우스 맥주 그 뭐냐, 이태원에 되게 많지 않나요? 수제 맥주? 저도 탄산음료를 못 먹었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술을 접하기 시작했을 때 맥주도 당연히 못 먹었었고 전혀 맥주가 맛있다는 걸 느낄 수 없었어요. 탄산음료는 맨 처음에 달기라도 하지 얘네 달지도 않고 뭐야 이러면서 되게 싫어했었는데, 저도 수제 맥주 처음 먹어보고 나서 아 맥주도 마실만 하구나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또 약간 수제 맥주는 탄산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종류들도 있어서 제가 좀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그 저스트 10미닛 주제를 정할 때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하고 나서 녹음을 시작하거든요. 다음 주 주제는 뭘 할까? 뭐 하지? 정하고 나서 녹음을 시작하는데, 저번에 방송을 시작하는데 제가 깜빡하고 다음 주 주제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진짜 깜빡 잊고 있다가 오늘의 절대 선곡할 때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머리를 굴렸어요. 근데 마땅한 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맥주 마시고 싶어서 단순히 딱 정했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연도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정도면은 좀 성공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신 것 같네요. 사실 그거랑 좀 고민했었어요. 내가 보았던 최고의 주사. 근데 이거는 음 뭐랄까? 자신의 취중 진담을 고백하는 장소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재미는 있었을 것 같아서 살짝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인디카 꼭 먹어보고 싶네요. 아, 주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시간이 남는 것 같은데? 안 남나? 남으려나? 안 남을 것 같네요. 저는 술 많이 마시면 되게 이렇게 사람마다 다양하잖아요. 신나는 사람들 있고, 진짜. 이러면서 막 짜증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좋아서 해실해실 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예 그냥 떡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많은데 저는 그냥 먹으면 약간 몽롱해져요. 졸려져요. 그래서 진짜 많이 먹으면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옆에서 말을 시켜도 아니야 나 괜찮아. 졸려해요. 그것밖에 없어. 여튼 오늘의 Just 10minute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절대 선곡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제가 들고 온 노래는 가수 짙은의 백야라는 노래입니다. 짙은은 많이 아실 거예요. 특유의 그 짙은 정말 말 그대로 짙은 목소리와 가사가 매력적인 가수분인데 저도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시처럼 쓰지?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려움을 가진 가사라서 되게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 백야에 대해서 함께 추천을 드리고 한 소절 정도 들려드릴까 하는데 네, 그럼 먼저 들려드려 볼게요.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날아가는 새들 길을 묻는 사람들 모든 것이 아직 잠들지 않았네 어둠 속에 묻혀있던 빛나던 이 땅 모두가 꿈 같은 세계로 빛을 내고 있구나 이런 노래예요. 너무 좋은 노래여서 노래방 가면 부르고 있답니다. 오늘의 라디오가 이렇게 적당한 시간이 끝이 났는데요. 제가 할 말이 없어지면 딱 15분이 되나 봐요. 오늘 저스트 10미닛 다음 주제는요. 제가 저번 주에 주제를 너무 대충 정해서 그런지 주변에서 울음이 되게 많더라고요. 수정아 다음 주 주제 뭐야? 근데 안 정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제를 궁금해 하시길래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제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예요. 내가 이런 걸로 저스트 10미닛에서 얘기하고 싶으니까 주제 좀 이런 걸로 정해주세요. 하고 피드백을 남겨주시는 게 다음 주 저스트 10미닛 주제가 되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가 아니네요. 수요일이면 9번째 시간이 되는데 감동이네요. 그럼 그때 만날까요? 안녕, 수정이었어요. 수요일날 봐요.